유난히 무더운 날씨의 여름이고요. 도쿄 니시타마군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의 별장에 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시작하게 됩니다. 헌데 상황을 보면 무언가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딱 봐도 야쿠자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외형의 두 남자가 갑자기 별장의 주인을 찾아오게 된 것이고요. 그중 쿠마다라고 불리우는 남자가 왜 아직까지 빚을 갚고 있지 않는 거냐며 말을 하더니, 갑자기 곁에 있던 의자를 들어올린 뒤 별장 주인인 토도의 머리 위로 내려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토도의 부인인 미스즈는 그 모습을 보곤 한순간에 공포에 질려버리게 되는데, 이후 쿠마다는 토도씨, 이제 돈을 갚을 생각이 좀 드나? 라고 말을 전하게 되고요. 피고 있던 담배를 가죽 소파에 아무렇지 않게 부벼 끄더니 곁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을 향해 "근데 너는 아까부터 누구지?" 라며 이 작품의 화자에게 말을 걸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별장 안은 주인 부부가 2명, 그리고 찾아온 야쿠자가 2명인 상황에 이야기의 화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5명이라는 말인 거고요. 화자는 뭐지? 한참 동안이나 사람을 쥐어 패더니 이제서야 그런 걸 물어보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곤, 토도와는 대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우연히 이곳까지 놀러 온 상황에 당신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쿠마다는 "그래, 참 운이 없군" 이라더니 토도를 일으켜 세워 "이제 어떡할 거지?" 라고 다시 한번 묻게 되는데, 이에 비틀거리며 일어난 토도는 히노데 마치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돈을 구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2시간만 줄 수 없겠냐며 애원을 하게 되고요. 이 말에 쿠마다는 1000만엔을 2시간 만에 구할 수 있다고? 라며 놀라 하더니 인질이 2명이나 있는데 거짓말은 아니겠지? 라며 2시간 정도라면 기다려줄 수 있으니 당장 나가서 빌려간 1000만엔을 구해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토도는 간절한 눈빛으로 화자를 바라보며 히노데 마치에 가면 장인어른이 살고 계신데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시는 자산가시기 때문에 1000만엔 같은 큰 금액일지라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1시간이면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니 자신과 아내인 미스즈를 위해 네가 타고 온 차를 잠시만 빌려줄 수는 없겠냐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에 화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차는 알파 로메오라는 오래된 외제차라며 품에서 열쇠를 꺼내 건네주게 되고요. 언덕을 넘을 때 에어컨을 켜게 되면 차가 퍼질 수도 있으니 절대 켜지 말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 글로브 박스 또한 잠금 장치가 고장나 한 번 열면 닫을 수가 없으니 절대로 열지 말라는 말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토도는 알겠다고 말한 뒤 그렇게 별장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제 별장 안에는 2명의 야쿠자와 2명의 인질이 남겨진 모습이고요. 화자는 2시간이 지나기 전에 토도가 돌아오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노데 마치 부근의 고개 위를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라디오에서는 타마짱이라고 불리며 지난 2년간 여성을 상대로 연쇄살인을 벌인 범죄자가 방금 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운전자는 "뭐? 타마짱이 잡혔다고?" 하며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뉴스의 내용은 자택에 있던 코다이라 켄타로라는 남성에게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그는 순순히 체포된 후 자신이 벌인 연쇄살인마저 인정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요. 이를 들은 운전자는 타마짱이라 불린 연쇄살인마가 상대를 죽이기 전에 항상 커터칼로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것을 떠올리며 니시타마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싶기도 했지만, 잡힌 남성의 이름이 코다이라 켄타로라는 걸 듣곤 잠시 동안 생소한 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헌데 그때 무언가가 퉁 하며 차량 앞으로 튀어나와 시야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는데,
급히 차량을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니 길 옆으로 보닛이 열려있는 알파 로메오 차량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외제차다 보니 운전석이 반대쪽에 있었는데 자신이 오는 걸 보지 못한 누군가가 차에서 내리던 중 마주오는 차량에 치여 튕겨져 나갔을 것이라는 걸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가드레일 너머 풀숲 사이로 사람의 다리 같은 게 어렴풋이 삐져 나와 있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상황은 토도가 별장을 나선 지도 1시간 반이나 지난 시점이고요. 넉넉 잡아도 1시간이면 돌아올 거라 했던 자가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자 화자는 그렇게 언덕을 넘을 때 에어컨을 키면 안 된다 했었는데 혹시나 체구가 큰 토도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에어컨을 켰다 차가 퍼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헌데 이때 쿠마다가 전화를 한 통 받더니 곁에 있던 남성을 부처라고 부르며 보스가 불러 자신은 이만 가볼 테니 뒷일은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며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데, 이 말에 부처라는 남자는 쿠마다를 보며 만약 2시간이 지나서도 토도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할까요? 하고 물어보게 되고요. 이 말에 쿠마다는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그럼 뭐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며 약속된 시간 안에 토도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네가 확실하게 교육해 라는 말을 하곤 그대로 별장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 밖까지 쿠마다를 배웅하고 돌아온 부처는 더운 날씨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는지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버리게 되는데, 그는 야쿠자가 아니랄까봐 온몸이 문신으로 가득한 모습이었고요.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미스즈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흥분해서 뜨거운 콧바람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가드레일 밖까지 튕겨져 나간 남자를 발견한 운전자는 습관적으로 맥을 짚어 상태부터 확인하게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운전자의 직업이 병원의 간호사였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지금까지 밖의 상황의 중심 인물이었던 운전자는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암튼 그녀는 남자의 상태를 살핀 후 크게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은 맞지만 체격이 크고 몸에 지방이 많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호흡도 자발적으로 가능한 상태에 맥의 리듬 또한 일정했기 때문에 이대로 병원까지 이송만 한다면 별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 안심을 하게 되고요. 병원에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찾던 중 남성의 자켓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 딱딱한 덩어리 뭉치가 만져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헌데 그때 길가에 세워져 있던 남자의 차에서 영화 대부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에 운전자 여성은 휴대폰이 차에 있는 거라면 품 안에 있는 저건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울리는 벨소리가 신경 쓰이긴 했지만 다시금 남자의 자켓 안에 손을 뻗어 다발로 묶어진 무언가를 꺼내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게 된 건 천만에는 되어 보이는 돈 뭉치가 남자의 품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때 또 한 번 남자의 차에서 전화 멜로디가 울리기 시작하고요.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저 전화를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머릿속 한켠에서 이 돈만 있으면 내가 가진 카드빚이며 술집 외상 같은 걸 한꺼번에 갖고도 남겠지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연달아 내가 이 남자를 살린다고 한들 내 잘못이 사라지긴 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에 다시금 주변을 둘러보니 지금 이곳에는 쓰러진 남자와 자신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무더운 날씨 속 멍하니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옳은 것인가 하며 고민하고 있으니 갑자기 몇 해 전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그녀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하나뿐인 여동생이 타마짱이라 불리는 살인마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었는데, 얼굴이 커터칼로 난도질 당한 모습을 보곤 어머니는 졸도해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신 또한 겨우 신원 확인을 마치긴 했지만 이후 동생의 죽음으로 심란해진 기분을 달래다 보니 어느새 호스트들에게 빠져서 지금은 큰 빚까지 지게 된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손에는 1,000,000엔이라는 거금이 쥐어져 있었던 건데, 이때 멀리 떨어져 있던 남자의 차에서 또 한 번 대부의 멜로디가 울리기 시작하고요. 이에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돈뭉치를 꽉 하고 쥐어잡고선 애써 그 소리를 외면해버리게 됩니다. 안쪽의 상황은 화자의 회상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안쪽 상황의 중심이던 인물이 남자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고요. 그가 5년 전 우연히 길을 걷고 있던 중에 지금 토도의 아내가 된 미스즈가 자신을 알아보고선 말을 걸어왔다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헌데 이때 남성은 처음에 자신에게 다가온 여성의 모습을 보곤 누구인가 싶었지만 이내 활짝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를 보고선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걸 깨닫게 되는데, 이후 이를 인연으로 해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지만 자신의 대학 시절 친구를 소개해 줌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던 거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화자인 남성에게 토도는 대학 시절의 친구인 거고, 지금 곁에 있는 미스즈는 과거의 연인인데 이후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후 결혼까지 한 상황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헌데 그럼에도 이후 이들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화자 스스로가 자신을 하찮은 월급쟁이라고 생각했기에 미스즈가 총망받는 기업가를 남편으로 선택한 것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런 토도가 지금은 야쿠자에게 빚을 질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였고요. 약속된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자 불안한 미스즈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선 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어잡곤 남편의 번호를 조심스럽게 누르기 시작합니다. 헌데 무슨 이유인지 몇 번이고 연락을 시도해봐도 토도는 미스즈의 전화에 응답하지를 않았는데, 불안한 생각이 들어 친정에 전화를 해보니 미스즈의 아버지는 이미 토드가 1시간이나 전에 1,000,000엔을 받아들고 돌아갔다는 말만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에 화자는 예전부터 토도가 자신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쿠자에게 돈을 빌릴 정도로 궁핍해진 모습을 보이게 되자 자존심에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미스즈마저 버린 후 달아나 버린 게 분명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가 잠시 화장실의 간틈을 이용해 토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며 미스즈에게 달아나자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미스즈는 두 눈을 질끔 감더니 토도는 돌아올 거야 라며 말을 전하게 되고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화자는 그래, 사랑도 없이 결혼한 넌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려는 거구나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미스즈를 지그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토도가 약속한 2시간은 속절없이 넘어가게 되는데, 화장실에 있던 부처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헤치며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화자는 이제부터 미스즈에게 닥칠 끔찍한 일을 자신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며 고민해 보지만 마땅히 어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게 되고, 스스로 자신은 그저 무력한 존재라는 것만을 남자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때인데 바닥에 쓰러진 남성이 갑자기 우우 하는 소리를 내며 입을 금붕어 마냥 뻐끔거리기 시작하고요. 생각보다 빨리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여긴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적당한 크기의 돌을 찾더니 이내 그 돌을 머리 위까지 들어올린 후 남성을 향해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살려둬서 후환을 만드는 것보단 확실하게 죽인 후 시신을 처리해야겠다고 여기게 된 거였는데,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남성의 얼굴을 지디긴 여성은 확실히 숨이 멈춘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르게 되고요. 이때 또 한 번 자신의 과거에 대해 회상하게 되는 게,
타마짱은 키가 크고 예쁜 여자아이만 골라서 죽인다고 들었는데 만약 타마짱과 마주친 게 동생이 아니고 나였으면 나는 살해당하지 않았을 거야 라며 씁쓸해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별장 안의 상황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부처가 음흉한 표정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역시 나는 이쪽이 좋아라며 화자인 남성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내기 시작하고요. 버둥거리며 반항하는 남성을 뒤에서 잡고 양손으로 고정시킨 다음 자신의 을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예, 헌데 그때인데 문 밖에서 거친 배기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땀에 흠뻑 젖은 토도가 숨을 헐떡이며 별장 안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그는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게 어찌 된 거지 하며 멍하니 서 있다. 이내 품에서 가져온 돈을 꺼내어 부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자 미스즈가 그제서야 원망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왜 연락이 안 되었던 거냐며 이유를 묻게 되는데 이에 토도는 아까 의자로 얻어맞을 때 품에 있던 전화기가 망가진 것 같다며 부셔진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주게 되고요. 큰일을 당할 뻔한 화자 역시도 이제야 겨우 상황이 마무리된 건가 하며 안도하고 있으니 갑자기 부처의 휴대전화가 울리며 영화 대부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쿠마다로 추정되는 남성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통화를 종료하게 되는데 이 이후 상황이 어찌 되냐면 부처가 벗어놓은 자켓 주머니 안에 돈 뭉치를 찔러놓곤 씩 하고 웃더니 이건 내가 좀 빌려야겠군 이라고 말을 하며 화자의 차키를 들고 별장을 떠나버리게 되고요. 한순간에 야쿠자에게 겁탈당할 뻔한 직후 자신이 타고 온 차까지 빼앗기게 되자 화자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며 토드에게 결국은 화를 내게 됩니다. 헌데 이 상황에서 지금껏 가만히 있던 미스즈가 오히려 언성을 높이더니 네가 며칠 전부터 별장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 모를 줄 알았냐며 우리 부부는 사랑하고 있으니 괜히 이상한 생각하며 끼어들 생각 같은 건 하지 말고 당장 떠나달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껏 화자가 미스즈에 대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느니 돈 때문에 토드를 선택했다느니 한 건 모두 혼자만의 망상이었다는 말인 거고요. 그럼에도 화자는 그래, 지금 미스즈는 혼란스러울 거야. 눈앞에서 내가 그런 짓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으니 그럴만도 하지라며 착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아픈 엉덩이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전철이라도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겠군 이라며 터벅터벅 걸어서 별장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밖의 상황은 어찌 되었을까 싶은데 조금 귀찮긴 하지만 남자의 시신을 근처 호숫가로 가져가 유기를 해야겠다고 여자는 생각하게 되고요. 끙끙거리며 남자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보니 뒤늦게서야 자신이 죽인 남성이 야쿠자였던 건지 자켓 안쪽으로는 온몸이 문신투성이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헌데 이미 그녀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세워져 있던 차량의 보닛을 내린 후 몇 번의 시도 끝에 시동을 건 것에 성공하게 된 여자는 찌는 듯한 더위를 참아가며 호수 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고요. 이제 얼마 후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여긴 순간 갑자기 뒤쪽에서 경찰차가 따라붙더니 여성의 차량을 불러 세운 후 이 차가 당신 차가 맞냐며 면허증과 함께 차량 등록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의 여성은 경찰이 트렁크를 열어보진 않겠지라며 그 남자 야쿠자였던 것 같은데 수배 중이었던 건가 하며 차량 등록증을 찾아 글로브 박스를 열게 되는데
그 안에는 어울리지 않게도 커다란 크기의 커터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서 장면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화자의 상황으로 넘겨보면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닥치더니 화자를 향해서 코다이라 켄타로 우리가 왜 왔는지 알겠지라며 체포를 하게 되고요. 수갑을 채우던 경찰 중 하나가 근데 여자들 얼굴에 커터칼로 난도질을 한 이유는 뭐야? 라고 묻자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군 화자는 보조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